조금 전에 말했듯 전 의사입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는 의술은 약선 요리를 통해서만 그 진가가 발휘되죠. 온갖 약재로 요리를 만들어 환자에게 먹이는 게 소태 신묘한 효능입니다. 어떤 약재든 식재료든 냄비에 놓고 끓이면 단숨에 맛 좋은 요리로 탈바꿈하게 되죠. 맛 좋은 요리라. 그럼 한 가지 맛이 다른 맛을 덮게 되지 않나?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피망을 편식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망을 먹게 만드실 건가요? 녀석의 입에 피망을 넣은 후 냄비에 넣어 끓여버릴 거야. 보리인 형님은 정말 웃기신다니까? 듣자 하니 보리인은 개조를 거치면서 미래를 많이 잃은 탓에 복잡한 맛을 느낄 수 없고 오직 피와 살의 짠맛에만 식욕이 돈다면서요. 수중에 피망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군. 그렇지 않았다면 내 놈 입에 쑤셔 넣고 냄비에 넣어 끓였을 텐데. 농담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가진 피망을 고기 속에 넣어 완자로 만들면 됩니다. 고기 맛이 피망 맛을 덮을 테니 편식하는 아이도 피망을 먹을 수 있겠죠. 이 전골에 네 혓바닥도 삶아버릴 수 있나? 네가 무슨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지는 훤하다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 작정이겠지. 경유가 나부로 돌아왔다고 했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여자는 중죄를 저질러 다른 선주로 보내졌어. 고작 그런 얕은 꾀로 호래님의 복수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리인이 선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지니고 있는 목조부터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계새까지 선주 사람이 우리를 추적할 만한 방법은 전부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 희망이 클수록 죽기 전 괴로움도 커지는 법. 네 목구멍을 찢어발기는 순간에도 조금 전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군. 저 태어남은 일시적인 약효일 뿐이지. 허나 약효는 머지않아 사라질 거다. 안 그런 게? 호래님, 가련한 여우종 녀석. 우리는 수천 년간 너희가 비굴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하고 너희에게 문명을 주었건만 선주인이 약속한 자유의 눈이 멀어 결국 배반을 선택했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테니. 호래님, 혹시 녀석들이 왜 장장 700년이 흐른 지금에야 당신을 구하러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리인이 기고만장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녀석들이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주기 전에 이 슬픈 사실을 털어놓지 않던가요, 호래님? 현재 녀석들은 요청의 천격장군, 다시 말해 한 여우족에 의해 은하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사하기 일보 직전에 다친 짐승처럼 절망스럽게 환상 속 지푸라기를 잡으려 애쓰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요청의 장군이 여우족이라고? 재밌군. 말도 녀석의 말이 전부 사실인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사냥단에서 도망친 전쟁 노예입니다. 희생양이자 도둑이죠. 저희의 힘을 앗아갔고 보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온갖 비열한 수법을. 그 여자에게 당했구나. 말도 불공평이란 죽은 자와 실패한 자를 위한 구실이다. 사냥단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누가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너희를 이곳에 보낸 거니?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때 장생의 주인의 선지자 망구스가 저희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 덕에 점차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선지자 망구씨, 대체 무슨 꿍꿍인가지? 선지자는 보리인이 너무 오랫동안 분열되었기에 당신이 돌아와야만 모든 사냥단이 다시 결집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호래님께서 아직 살아 계신다는 걸 알았죠. 분명 장생의 주인의 혈령이 틀림없습니다. 선지자는 나부의 연무의식이 열릴 무렵 요청의 여우족 장군이 호래님을 호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에 잠입해 호래님을 빼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죠. 모든 게 그분의 예언대로입니다. 저희도 해냈고요. 그 선지자에게 전부 속은 겁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낸 거라고요. 하지만 그분의 예언은 현실이 됐어. 수장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고. 유페옥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는 순간 운기군이 모든 항구를 봉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나부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죠. 호래님, 이 이간질하는 잡것을 죽여주십시오. 장담컨대 곧 모시러 올 별단목이 도착할 겁니다. 나부 전체가 그 바보 같은 연무의식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나부를 도망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래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모인 영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선주에 복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죠. 기회? 사기가 꺾인 나약한 사냥단으로 돌아게 가소로운 거짓 선지자의 계획대로 그 여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깃발이 되라는 거니? 그 여자의 계획은 허점투성이다. 너희에게 마련해준 길이라곤 도주와 죽음뿐이지. 잘 들어. 늑대는 스스로 사냥감이 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반드시 내 명령에 따르도록. 조구, 운기군이 항구를 봉쇄한다고 했나? 항구에 가서 운기군이 네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한 후 돌아와서 네가 본 답을 털어놓거라. 진심이신가요? 호래님, 말도 두목늑대가 새끼 늑대의 명령에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 호래님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호래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다. 초구, 도망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넌 돌아올 거야. 너희 여우족은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주인 곁으로 돌아올 테니. 호래님의 의중은 모르겠지만 도망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네 놈을 왜 감히 불어주는지 아느니? 그간 너희 여우족은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주인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항구에 다녀와서 내게 보고해라. 네 바람대로 항구가 봉쇄되었는지 말이다. 정말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다니 대체 무슨 속셈인 거지? 외부에 몰래 경고할 수도 있겠어. 아니, 어쩌면 곧장 여길 떠날 수도 있겠지. 역시 날 시험하는 거였군. 이미 운기군에게도 유페옥의 상황이 전해졌을 거야.
비손님이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호래를 잡으러 오실까? 우선은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하자. 죄송합니다만 집사와 집사관 모두 연무의식 작업에 투입되어 당분간 지형사 관청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집사와 집사관 모두 연무의식 작업에 투입되어 당분간 지형사 관청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이라면 안녕하세요, 요청 사절님.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운기군에 보리인이 장락천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보리인이요? 여기에요? 정말입니까? 그 보리인들은 여우족의 모습으로 위장했어요. 부탁이니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운기군에 전해주세요. 다른 병사를 데려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별뗏목을 타시려고요? 작은 별뗏목이라 이렇게 많이는 타기 어려울 거예요. 더 큰 별뗏목이 있긴 한데 필요하시다면 15분 내로 준비할 수 있답니다. 혹시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목적지가 어디든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천박사가 공역을 통제하면서 경기 함선으로 향하는 별뗏목을 우선 통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농담도 참. 이 작은 별뗏목으로 어떻게 옥계의 문 너머까지 갈 수 있겠어요? 별뗏목을 타시려고요? 작은 별뗏목이라 이렇게 많이는 타기 어려울 거예요. 더 큰 별뗏목이 있긴 한데 필요하시다면 15분 내로 준비할 수 있답니다. 혹시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목적지가 어디든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천박사가 공역을 통제하면서 경기 함선으로 향하는 별뗏목을 우선 통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운기군이 왜 항구를 봉쇄한답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저를 바라보시던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저를 바라보시던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잠깐, 당신은 그 행방불명된 요청 사절님 아니신가요? 왜 여기 계신 거죠? 호린에게 납치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식을 윗선에 전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안 가니까 묻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 아군이 아니지만 몸에서 낯익은 냄새가 풍겨. 수장님께서 저더러 상황을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아직 안 돼. 이 작은 배로는 선주를 전혀 벗어날 수 없어. 옥계의 문 너머로 가려면 회성항에 있는 배를 써야 하지. 내 동자가 우릴 데리러 올 거라고 말도가 그랬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어. 항구가 봉쇄되지 않았다니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을 끌어봤자 소용없겠어. 이만 가서 호레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원래대로라면 회성항에서 소식이 오고도 남아야 했는데. 돌아왔군, 초구. 어디 보자.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걱정 마세요. 이 장관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말도님, 뭘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이놈에게 항구를 확인하라고만 했지. 꿍꿍이를 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을 텐데. 명심해라. 이들은 너로 인해 죽는 것이니. 제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레님? 맞아. 그래서 운기군이 항구를 봉쇄했는가? 아니요. 보아하니 저들은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릴 생각이 없는 듯하군. 놀랍지도 않아. 두려움은 발톱과 이빨보다 치명적인 법이지. 특히 연무의식 같은 축제 기간에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숨기 바쁜 죄수들이 아닌 양우리에 들어온 늑대뿐이다. 굶주린 채 피와 살을 갈망하는 내 수하의 새끼 늑대들은 네 두려움을 곁들여 먹길 바라고 있지. 초구, 내가 보기엔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네 껍질이 약해 빠져 보이는군. 난 언제든 네 살가죽을 찢어 가련한 뼈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지. 네 놈은 절대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물론 네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대. 하지만 번화가에는 너 말고도 인질이 많다는 걸 명심해라. 네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너 때문에 죽게 될 테지. 그럼 네가 모시는 그 요청여우족 장군에 대해 말해보거라. 말도가 말하길 그 여자는 날 위해 여기 왔다고 하니
직접 나서서 날 체포하려는 것도 그자겠지. 사냥을 시작하기 전 적부터 파악해야 하는 법. 배기롭게 거절하여 네 기계를 보이거든 피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든 마음대로 하거라, 의사여. 비명소리로 주변의 시선을 끌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니 제법이군. 이러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을 사람도 없지. 그분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답 하나로 맞바꾸었으면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군. 네 놈에게 나와 거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입을 열 때까지 잔혹한 형벌을 내리시든 피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수장님. 이 질문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왜 당신은 700년의 형을 받고서도 지금껏 무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보리인이라면 이렇게 긴 수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인한 회복력도 가질 수 없을 텐데요. 이게 바로 요청 선주가 날 데려가려는 이유인게. 누군가에게 난 수중의 인질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 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모양이군. 아직도 기억나는군. 내가 막 수감되었을 때 여우족들이 오가며 내 몸에서 피와 굴수를 뽑아갔지. 그들은 달의 광기의 원인을 파헤쳐 보리인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고 혈통을 뿌리부터 뒤집어 주인이 되고자 했대. 애석하게도 그들은 끝내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세상에는 자신의 숙적을 처단하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자신의 숙적이 되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자도 있지. 초구, 넌 어느 부류인게? 그렇군. 요청의 의사여, 넌 가장 불쌍한 부류로구나. 다른 사람과 힘을 나눠 갖고 선행을 베풀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부류 말이지.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고대 전설에 따르면 보리인의 시조 도람은 유한한 생명과 힘에 불만을 품었대. 그는 하늘의 지배자이자 뭇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수많은 보리인과 여우족의 목숨을 희생하여 장생의 주인이 하사한 샘물에 주입했고 유전자 주술을 더해 물속에서 태동의 달이라는 기적을 잉태했지. 달의 분만대에 오른 도람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붉은 보름달 같은 심장을 손에 넣게 됐고 자신의 가슴을 갈래 심장이 있던 자리에 붉은 달을 넣었다. 야만적이고 미쳤다고 비웃어도 좋대. 하지만 나만큼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 심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보리인 수장들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 보리인의 수장 선발의식에서 후계자가 전임자의 가슴팍을 가르고 그 심장을 먹어 강한 자가 가지게 하기 때문이지. 삼킨다는 것, 이는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하는 진리다. 그건 우리들이 삼킨 사냥감들이 가졌던 생명의 정수의 결집체이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존재지. 700년 형을 받은 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지금 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군. 자, 이제 네 차례다. 선격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조가 드디어 널 찾았군.